어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에선 올겨울 첫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까지 내려가겠는데요. 이번엔 하루 만에 물러갔지만 올겨울 미세먼지가 수시로 부산 시민들을 괴롭힐 걸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의 하늘이 온통 희뿌옇게 변했습니다. 멀리 건물 윤곽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막아봅니다.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안 끼면 목이 컬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었습니다. 사상구 학장동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탄 때 세제곱미터당 95 마이크로그램, 강서구 녹산동이 88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고 사상구 덕포동의 미세먼지 농도는 15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대기질이 나아지긴 했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산에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에서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된 건 올 겨울 들어서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엔 차량 이부제가 실시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일부를 제외하곤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공사장에선 방진 덮개를 덮거나 출입 차량에 대해 연신 물을 뿌리며 먼지가 일어나는 걸 최소화했습니다. 하루 평균 17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도 20%가량 처리 물량을 줄였습니다. 마스크를 한다든지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든지 등 건강상의 주의를 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 물청소뿐만 아니라 흡입 차량, 청소 차량 운행으로 먼지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걸로 예상. 오늘은 대기질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4만 3위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공공이부제를 준수해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황당한 베트남 취업 지원 사업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시 경영자총협회가 부산시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받은 과정도 석연찮습니다. 공모를 통하긴 했지만 경험이 전무한 부산경총이 선정됐고 현지 어학연수와 취업 알선까지 책임진다던 부산경총은 한 사설학원의 일을 몽땅 맡겼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시의 올해 해외 취업 지원 사업 공모에 3개 기관이 참여해 부산 경영자 총협회 등 2곳이 선정됐습니다. 본인들이 자기 기관 내에서 스스로 하도록 이제 자기들이 한다 했고 경제단체고 부산에서 오래도록 해왔던 데고 이러니까. 현지 취업 알선을 장담한 부산 경총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는 건데 확인 결과 부산 경총은 베트남 취업 알선 경험이 전무합니다. 저희가 알선 능력이 현지에서는 업체는 없었고 계획은 어학원 측에서 기업 리스트를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제출해 주셨고 부산 경총이 택한 건 현지의 한 사설 어학원. 여기에 모든 걸 떠맡겼습니다. 이 어학원의 한국법인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여긴 한국인의 베트남 취업이 아닌 거꾸로 베트남인을 우리나라로 보내는 유학 알선 업체입니다. 베트남 내보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거.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에 한국말 배우러 들어오는 거. 부산 경총이 이곳을 협력기관으로 택한 경위도 황당합니다. 그 동경에 있는 이사장님하고 베트남에도 우리가 회사가 있는데 거기 교류 맺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 교육기관이 있다. 그럼 거기를 한번 소개시켜 주겠다. 더 나아가 부산 경총은 부산시가 공모할 때부터 자신들이 선정될 걸 이미 예상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거 제출했을 때부터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다고 저한테. 부산 경총이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아 베트남 사업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1억 원 중 절반 가까이가 현지 어학원에 들어갔는데 기숙사비는 일본보다도 비싸고 연수료와 버스 대여비도 비슷합니다.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운영을 해야지 거기서 지원 인건비도 나오고 약간 그런 수익적인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선만 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수익적인 부분이 낮고.
부산시가 주관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만 믿고 베트남으로 떠난 부산 취업 연수생 11명은 석 달간 고생만 하다가 대부분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르노 삼성 자동차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노사의 막바지 협상이 결렬되면 실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사측에서 이번 파업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데 정말인지 임선은 기자가 팩트를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르노 삼성차 사측에서 노동자들에게 뿌린 소식지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파업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 파업에 참가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며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업할 권리를 합법적으로 얻으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노사가 이견을 좁히기 힘들다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부산노동위원회가 르노 삼성차와 관련해 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르노 삼성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이번 조정 중지 결정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 합법 파업권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르노 삼성차처럼 사업장이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경우 조정 중지 결정을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걸 부산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았으니 문제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어요. 따라서 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도 있고 저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되는 건도 있어요.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신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노동위원회의 이번 조정 중지 결정은 이 절차에 따른 신청, 승인을 모두 거쳤습니다. 신청해가지고 내일까지 이제 승인이 떨어졌어야 하는 거죠. 현재로선 르노 삼성차의 파업에서 위법성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럼에도 사측은 일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풀기보다 파업과 소송 카드를 서로 들이민 노사. 자칫 감정 싸움에 장기 소모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대체부지 확보 문제로 센텀 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 머릿 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최근 풍산이 이전하기 위해선 대체부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서 부산시가 그린벨트를 먼저 해제하고 내년부터 실시 설계와 함께 풍산 공장 대체부지를 확보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기사는 방위산업의 특성상 풍산이 옮겨갈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부산시가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부산 시민이 사회적 재난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험사로부터 최대 1,000만 원을 보상받는 제도인데 부산시가 내년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구군에서 이미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과의 중복 지출을 막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시가 자동차 엔진 부품 업체를 부산시에 유치하면서 국제산업물류도시 땅을 임대로 제공하는 바람에 부지를 조성한 부산도시공사가 비상에 걸렸다는 내용입니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도시공사 입장에선 분양을 통한 2천억 원이 넘는 수입이 사라진 꼴인데다 임대 조건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심할 경우 유동성 위기마저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부산시가 도시공사와 사전에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사상 첫 민선으로 치러지는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체육회장 선거는 장인화, 정정복 두 후보자로 압축된 상태인데 정 후보자의 단일화 과정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각종 흑색 선전에다 줄 세우기 등 구태 선거 양상도 잇따라 이 후보 예정자의 과거사를 들춰내는가 하면 누가 당선되면 어떤 협회가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란 소문이 난무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찬바람이 미세먼지를 말끔히 밀어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진 대신 밤새 날이 추워졌는데요.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8도에서 9도가량 낮고요. 한낮 기온은 9도에 머물러 쌀쌀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도톰한 겨울 외투를 챙겨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잿빛이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온종일 파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기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경남 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를 보이고 있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크게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과 양산이 9도, 울산과 창원이 8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기온이 다시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한결 더 포근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시민 소방안전 캠페인이 오후 4시 20분 부천시장 및 서면역 일대에서 열립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부산 해양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오전 11시 반 부산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해양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해양도시 부산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부산시의 해양도시형 나노위성 제작과 활용에 관한 기술 협력을 논의하게 됩니다. 2019 부산 크라우드 펀딩 로드쇼가 오후 1시 30분 BNK 부산은행 본점 2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기업 IR 및 모의 크라우드 펀딩 성공 DNA 전파, 모의 크라우드 펀딩 결과 및 투자 협약 매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2회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활동 개최식이 오후 6시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부산도시철도 1, 2호선 급행열차와 임산부 콜택시 도입과 관련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무려 8천억 원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게 된 부산시는 내년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도 부산시 국비 예산 7조 75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부산시 사상 첫 국비 예산 7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의 국비 예산 6조 2,686억 원에 비해 12.9%, 금액으로는 8,069억 원이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7조 원의 국비 예산 중 복지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7.5%, 금액으로는 3조 3,588억 원. 투자 국비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 3조 7,167억 원입니다. 모두가 노력한 결과 그 정성을 모아서 힘들게 국비 7조 원을 확보한 만큼 내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 그리고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비 23억 원, 만덕센텀 간 도시고속화도로 건설 사업비 57억 원 등이 반영됐고 부산진역 CY 부지 이전 실시 설계 용역비 30억 원도 전액 반영되면서 총 사업비 2조 5천억 원의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형 선망 2개 선단 감척비 120억 원과 중입자 가속기 구축 예산 280억 원도 원안대로 확보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국비 예산 7조 원 확보는 여야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차질 없는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한 주간 지역에서 있을 공연과 전시 소식을 알아봅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부산에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펼쳐지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영남 춤잔치를 소개합니다. 정세민 기자입니다.
가야 문화에서 시작해 천년의 고도 신라를 거쳐 조선시대로까지 이어지면서 그 명맥을 유지해온 영남의 춤. 지역의 역사와 정서를 고스란히 녹여낸 영남의 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통영의 승전무를 시작으로 동네 양반들이 추던 한량무, 진주의 건무 등 국립부산국악원의 정기공연, 영남춤 진경화 무대에서는 말 그대로 영남을 대표하는 춤들이 마치 한국화의 풍경처럼 펼쳐집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들추어봐도 그 춤의 원형을 잘 찾아볼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형적으로나 또 이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정서가 춤에 오롯이 담겨 있어서 영남춤을 보면 영남 사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팔만 들어 올려도 그대로 춤이 된다는 동네 한량춤. 사뿐사뿐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도포자락이 마치 학의 날개짓을 연상케 합니다. 춤의 고장 영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기 위해서 국립부산국악원이 그려내는 영남춤 진경화. 영남춤의 색채와 여백의 미가 담뿍 담긴 그림 한 폭 가슴 한켠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선시대 궁중잔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진주 건무는 두 줄로 마주보고선 무용수들이 장단과 타령에 맞춘 절제된 칼놀림으로 여성미까지 한껏 드러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제작진과 무용단, 기악단, 성악단 등 60여 명이 출연하는 이번 무대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춤 그림의 빛깔과 진정성을 담아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북구 만덕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구멍 아래 빈 공간의 크기는 가로 6m, 세로 5m 정도로 추정되는 걸로 알려졌으며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할 구청인 북구청은 굴착 작업을 통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땅 꺼짐 현상의 정확한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10분쯤 사상구 개법동의 한 야구 글러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야구 글러브 가죽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구 글러브 충격 완화제를 액체로 융해시키기 위해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채 퇴근했다는 공장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이동호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문모임 참석자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 의원이 지지를 호소하고 홍보를 부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교 동문모임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3년 넘게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 이를 의심하는 아내와 실랑이를 벌이다 다치게 한 혐의로 현직 부산 A법관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고법 A 판사에 대해 지난달 21일 정직 2개월의 징계에 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여성들과 내연 관계를 유지했고 불륜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이 어제 저녁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린 홍콩과의 동아시안컵 1차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 종료 직전 황인범이 프리킥 기회에서 선제골을 성공시켰고 후반 31분 나상호가 헤딩골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약체 홍콩을 상대로 대량 득점을 노렸지만 2득점에 그쳐 오는 15일 중국과의 2차전에서 다소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프로농구 농구 영신 매치가 오는 31일 밤 9시 50분 사직체육관에서 열립니다.
2016년에 시작해 4회째를 맞는 농구 영신 매치는 올해는 부산 KT와 창원 LG의 대결로 펼쳐집니다. 경기 종료 후엔 농구 팬들과 함께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2020 대입 정시 모집 대비 입시 설명회가 오늘과 오는 17일 이틀 동안 부산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립니다. 부산교육청은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 등에게 정시 진학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시 지도와 진학 정보에 정통하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나와 오늘은 고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오는 17일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집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 지역 주요 대학과 부산 지역 대학으로 구분해 입시 정보를 제공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입시 지원 자료도 제공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국무총리실 김해 신공항 검증위 출범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공항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총리실과 협업해 환경과 국방 문제를 검증 의제에 포함하고 검증위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오 시장은 검증위원 구성 과정에서 대구 경북에도 제처권이 주어져 검증 결과를 모두 수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며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검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